24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구리중학교 문제 3단원, 4단원입니다. 자, 문제 정답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다음 5번에 5번이요. 6번에 2번, 다음 7번에 2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다음 10번에 2번, 11에 1번, 12에 3번, 다음 13에 5번. 여기까지 3단원이고요. 여기부터 4단원입니다. 14번에 5번, 15번에 4번, 16번에 1번, 다음 17번에 5번, 18번 4번, 19번에 1번, 다음 20번이 뒤에 있네요. 20번에 4번, 21번 2번, 22번 1번, 23번에 2번, 23번에 2번이고 여기죠? 23번에 2번이고 24번에 4번, 다음 25번에 3번, 26번에 2번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속력이 가장 느린 것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속시 알아야 되겠죠. 속, 시.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풀 수가 없어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기 때문에 1번 볼게요. 1초, 1세크 분의 27m라서 27m per sec가 됩니다. 1번이죠. 다음 두 번째는 90km per hour로 날아가는 야구. 이거 단위 환산해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시간이 1시간이라 그랬으니까 3600세크겠죠. 3600세크 분의 90km는 9만 미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0 2개 따고 900을 36으로 나눈다. 25m per sec 나올 겁니다. 다음 세 번째 3번. 10초에 300m를 날린다. 그러면 1초에 30m를 가겠네요. 자, 10초에 300m를 달리는 사람이니까 1초에 30m라서 30m per sec. 다음 4번. 1분에 2400m를 갑니다. 1분이면 60세크 되겠죠? 2400m를 가는 거기 때문에 공 하나 따고 24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4, 24니까 40m per sec 나올 거고요. 5번에 이 2시간 동안에 72km를 달리는 자동차 2시간이면 7200세크일 거고요. 그 다음에 72km는 72,000m가 나올 거기 때문에 공 2개 따고 72분의 720이니까 10m per sec.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5번이었습니다. 단위 환산 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 전부 다 쌤이 풀어줄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떤 물체의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 물체의 속력을 나타내 볼게요. 자, 이동 거리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기에도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가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답에서 여기 선지에서 미터 퍼 세크 단위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단위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할 필요 없고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속력은 1초에 20cm 가기 때문에 20cm per sec. 답은 3번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할 게 없어요. 됐습니까?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냈어요. 자, 단위는 cm라고 나와 있고요. 0.1초 만에 10cm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선지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꿔놓고 계산을 할게요. 10cm면 0.1m가 된단 말이죠. 그쵸? 0.1초 동안에 0.1m 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어딜 볼 거냐면 뒷범퍼잖아요. 뒷범퍼가 여기 0에 닿아 있었고 다음 뒷범퍼가 10에 닿아 있기 때문에 10cm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칸을 볼 때는 여기 10에서부터 20까지 이동한 거기 때문에 또 10cm 이동을 한 거죠. 0.1초마다 0.1m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력이 1m/s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죠. 0.1초 동안에 0.1m 이동하기 때문에 1m/s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4번 볼게요.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 C, D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력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거 둘 다 봤을 때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니까 기울기가 뭐가 될까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인데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거리가 뭐 구하는 공식입니까? 이거 속력 구하는 공식이죠. 그쵸? 자, 기울기가 곧 속력이 된다는 의미인데 기울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니까 A도 B도 등속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입니다.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A와 B 중에서 속력은 누가 빠를까? 기울기가 A가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 속력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등속운동,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이렇게 어떻게 점점 일정하죠. 속력은 일정하고요.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어. 면적, 넓이, 그쵸? 이거는 X축, X 곱하기 Y, 가로 곱하기 세로,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요 넓이가 뭐가 되겠니? 거리가 되겠죠. 거리, 이동거리, C의 이동거리는 이만큼, D의 이동거리는 요만큼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가 더 많이 이동했어. 왜?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A의 이동거리는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건 개념이에요. 자, A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한다. 잘 생각해야 돼. 1초에 1m, 2초에 2m, 3초에 3m, 4초에 4m 이동하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자,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두 번째, A의 속력보다 B의 속력이 더 빠르다. A가 기울기가 더 급하기 때문에 A가 속력이 더 빠르죠. C와 같이 운동하는 예시는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이거 전부 다 지금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T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기억과 디귿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자유 낙하 운동이죠. 우리가 배웠죠. 됐나요? 자,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자유낙하 운동인 거죠. 어떤 물체를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뜨릴 거라는 얘기야. 자,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진공 상태에서 이 물체가 떨어질 거면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속력은 매초, 그러니까 1초에 9.8m/s씩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0초에서 1초가 됐어요. 그럼 1초일 때 속력이 9.8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초가 되면 9.8m/s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19.6m/s가 될 거고요. 3초가 지나면은 속력이 29.4m/s가 될 겁니다.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공과 공의 간격. 자, 이것은 속력을 의미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공과 공 사이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공과 공 사이에 이 간격은 이동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단순히 이동거리라고 볼 수가 없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건데 이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1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거리. 요 사이가 거리가 되니까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맞아요. 자, 요 사이 간격이 속력이 맞습니다. 다음, 위와 같은 사진을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고 공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틀렸습니다. 운동 방향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중력이 어디로 가죠?
중력도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5번이요. 6번 볼게요. 그림은 세 곳을 가 깃털을 동시에 낙하시키겠습니다. 진공이겠죠? 당연히. 진공이라고 안 나와 있네요. 진공. 자, 깃털은 공기 저항을 받는다?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세공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공기 저항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쇠구슬은 중력을 받지 않는다. 틀렸어요. 중력을 받지 않으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물체들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 그림에서 진공에서의 자연낙하 운동, 그쵸? 위 그림은 진공이기 때문에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깃털이 팔랑팔랑거리면서 늦게 떨어져야 됩니다. 디귿만 맞기 때문에 2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다음 중 해준 1의 양이 가장 많은 것은 1과는 공식 적어볼까요? 1은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W는 F 곱하기 S로 계산된단 말이죠. 자, 1은 단위를 줄 써주면 되고요. F는 힘은 뉴턴으로 써주면 되고 거리는 미터 단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5N의 힘을 주었는데 벽을 밀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S가 어떻게 이동거리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W는 Fs에서 S가 0이니까 1은 0이겠죠. 그렇죠? 무게가 1N이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5m 올라갔어요. 들고 자, 얘가 어떤 애가 있는데 자, 양동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상태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전체 높이가 5m야. 그지? 그러면 앞으로 간 것은 1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고요. 얘가 힘을 어디로 주고 있니? 이렇게. 위로 힘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계단 위로 올라간 높이 있죠? 이 높이만큼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무게가 1N. 양동이 무게가 1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N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F 힘을 줘야 되겠니? 1N만큼 주면 될 거 아니니? 그치? 자, 얘 무게랑 똑같은 힘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게요. W는 1은 1N, F죠. 곱하기 5m라서 5줄의 1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무게가 2N인 가방을 1m 높이 선반까지 들어 올릴 겁니다. 무게가 2N이라 그랬으니까 힘은 2N만큼 주면 되겠죠? S 1m라서 2줄 되겠죠. 자, 무게가 3N인 바구니를 들고 수평 0입니다. 3N인 바구니를 들었다는 것은 들고 있다는 것은 F를 어떻게 위로 줬다는 거죠. 이동을 어떻게 했을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다는 거야. 수직이죠. 자, F와 S가 수직이 나올 때 뭐다? 1이 아니다. 그쵸? 자,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 3N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시켰어. 자,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 뒤에 힘을 가했어요. 얼마나? 3N. 이동을 시켰어. 얼마나? 1m. W는 F 3N 곱하기 1m 계산해서 3줄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5줄, 2줄, 빵줄, 3줄이니까 여기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번이 일을 제일 많이 했네요. 7번에 2번. 다음 볼게요. 자, 8번입니다. 그림은 추를 들어 올린 다음에 추를 떨어뜨려서 말뚝을 박는 모습입니다. 자, 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줬겠지. 일을 해줘서 얘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를 갖게 될까?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될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잠재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멈춰 있다가 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꽝 때려 박았어. 그럼 이 말뚝에다가 일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일을 100줄을 했어요. 그럼 얘 이놈의 위치 에너지는 100줄이 될 거고요. 얘가 쭉 떨어지면서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100줄일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추를 들어올리는 일은 추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추의 질량을 작게 하면 말뚝이 더 깊게 바뀌지 못하죠.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EP. 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할 건데 질량을 작게 하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추가 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틀렸어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죠. 이 감소하는 에너지만큼 뭐가 증가할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기 때문에 8번인가요? 8번에 1번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나무도막에 힘 F를 작용시켜서 나무도막을 밀었어요. 힘의 방향으로 밀었다네요. 3m 이동시켰을 때 9줄이었답니다. 이때 나무도막에 작용한 힘의 크기 F는 이 너무 쉽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W는 F 곱하기 S로 구할 건데 가해준 힘의 크기 이거 몰라요. 근데 전체 일회양 얼마라고 했니? 9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 9줄이야. 9줄은 F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 3m. 이 뭐야 이거? 이거 얼마겠어? 뭐 계산할 것도 없잖아요. 3N이죠. 얘가 3N이 돼야 3N, 3m, 9줄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에. 자, 다음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 2kg짜리 물체를 1m 높이 2m만 자, 1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를 2kg이라네요. 2kg을 2m만큼 들어올리는 1을 냈고요. 질량이 4kg짜리 물체를 6m만큼 들어올리는 1을 냈답니다. 물체 B, 얘가 4kg이라네요. 4kg 했을 때 물체 A와 B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B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이 P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하면 어차피 둘 다 9.8을 곱할 거기 때문에 9.8은 그냥 빼고요. A는 그 다음에 A는 질량이 2kg이고요. 높이가 2m가 되는 거고 B는 질량이 4kg이고 높이가 6m가 됩니다. 2는 4, 4, 6, 24. A 대 B는 4대 24죠. 약분했을 때 1대 6 하면 되겠다. 1대 6. 답은 2번이네요. 10번에 2번.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하면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A, B, C는 추의 질량과 높이를 달리했을 때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를 표현했습니다. 자, 1kg 2cm. 나무도막이 2cm 이동했다네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 질량이 몇 배가 됐죠? 2배가 됐습니다. 맞지? 그쵸? 추의 높이도 얼마? 2배네요. 2배. 그러면은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니까. 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까? 2 곱하기 해서 4배가 됐겠죠? 그러면 2cm에서 4배만큼 더, 잠깐만. 자, 추의 위치 에너지가 4배가 됐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4배가 되면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가 되겠죠. 얘한테 나무도막한테 4배만큼의 일을 더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무도막은 4배 더 밀려나겠죠. 4배 더 밀려난다. 그러면 2cm에서 8cm가 되면 되겠습니다. 가는 8cm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kg이었고 4kg이니까 처음부터 바로 4배네요. 4배. 그쵸? 그 다음에 2cm였는데 1cm로 줄였으니까 2분의 1배. 4배 곱하기 2분의 1배니까 2배죠. 1은 위치 에너지가 2배 증가할 겁니다. 그럼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밀려나는 거리도 이 2배가 되면 되니까 2cm에서 4cm가 된 거야. 자, 넘어갈게요. 추의 무게는 9.8N입니다. 볼까요? 추의 무게. A의 추의 무게. 1kg이죠? 1kg이니까 9.8N 맞습니다. 자, 무게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혹은 9.8 곱하기 질량 앞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질량이 1kg이고요. 9.8 곱해주면 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죠. 그럼 9.8N. 무게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질량이고. 그렇죠? 9.8N은 무게고요. 9.8N의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9.8N만큼의 힘을 주면 된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은 맞습니다. 가에 들어갈 값은 8cm. 맞죠? 8cm였죠? 맞죠? 추의 질량이 작을수록, 아니요, 클수록 증가해야 되겠죠? 틀렸어요. 질량이 클수록 나무도막이 더 많이 밀려날 겁니다. 추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 자, 리을 봅시다.
추가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에너지 감소하겠죠. 에너지 갖고 있었어. 얼마만큼? 100줄만큼 갖고 있었어. 근데 일을 했어. 얼마만큼? 100줄만큼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일을 100줄만큼 해버렸기 때문에 갖고 있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갖고 있던 에너지는 작아져야 됩니다. 기읍과 니읍만 맞기 때문에 1번. 몇 번이죠? 여기가 11번에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12번 문제 볼까요? 그 다음은 여러 물체의 질량과 속력을 나타냈어. 이거 운동에너지 나오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의 운동에너지는 64줄 계산해 볼게요.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 이 K죠. 이 K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질량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2kg 곱하기 속력은 8m/s의 제곱. 이게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이죠. 자,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해서 없어지죠. 그렇죠? 8에 제곱하면 64줄. 자,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는 64줄. 88, 64. 그렇죠? A의 운동에너지 64줄. 맞습니다. A와 C의 운동에너지는 같다. 구해볼까요? 질량이 8, 속력은 4m니까 2분의 1 곱하기 8kg 곱하기 4m/s의 제곱이라서 2분의 1하고 8하면 4죠. 4, 4, 16. 4 곱하기 16 하면은 4, 6, 24, 40, 64줄이네요. 같다. 맞습니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이거 틀렸죠. 형광펜 해놓을게요.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하면 안 되고요. 뭔가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틀렸어요. 어디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말 이거 유치한 페이크인데 이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꼭 기억합시다. 운동에너지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A의 운동에너지는 B의 운동에너지 2배. 안 계산해봤죠? 계산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땅땅 하면 2죠. 4, 4, 16. 4 곱하기 2 하니까 32줄, 64줄. B의 2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2번에 3번. 다음. 자, 13번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어요. 물체가. 정지에 있는 물체의 4kg의 질량은 힘의 크기가 36N이고 2m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1을 구할 수 있겠네요. 내가 해준 1의 양, W는 F였으니까. 자, 그리고 물체가 2m 이동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이거는 방정식을 하나 세워가지고 W를 구하는 공식. W는 F 곱하기 S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뭐 구하는 공식이죠? 운동에너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F값 나와 있어요. 이동거리 나와 있죠. 질량 나와 있습니다. 속력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전부 대입해 볼게요. 똑같아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FS부터 적어볼게요. F는 36N이었죠? 36N 곱하기 이동거리가 2m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4kg 곱하기 V제곱.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얘가 운동에너지겠죠. 얘가 W일 거고요. 자, 계산하기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하여튼 여러 번 계산하지 않고 제일 작은 숫자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2분의 1 곱하기 4 하면 어떻게 되니? 2밖에 안 남잖아. 그죠? 자, 2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 2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넘겨서. 그러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2하고 2하고 날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36 남았고요. 36을 뭐를 제곱하면 36이 될까요? 36은 V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6V는 6m/s 이렇게 단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5번. 자, 13번까지 하고 나면은 구리중 문제는 끝납니다. 문제 13개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번. A, B, C, D, E의 명칭을 옳게 짝지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A는 일단 각막은 없네요. 이게 지금 C가 홍채일 거고요. A는 수정체, D는 선모체, E는 망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여기는 시각신경인가요? 그렇죠. 시각신경 되겠습니다. 명칭을 옳게 짝지은 거 아주 간단합니다. A는 유리체 틀렸죠? B는 시각세포 틀렸고요. C는 선모체 틀렸고 D는 홍채, C가 홍채죠. E가 망막 5번 정답입니다. 명칭이랑 그 다음에 위치, 기능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눈에서 일어나는 명암 조절과 명암 조절은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움을 조절하는 걸 명암 조절이죠. 원근 조절은 가깝고 먼 곳을 보는 것을 조절합니다. 자, 눈의 명암 조절에 관여하는 것은 저거죠. 홍채와 동공이기 때문에 C가 관여합니다. 원근 조절에는 선모체가 관여하고요. A는 수정체죠. 빛을 굴절해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죠. D가 수축한다. D는 선모체인데 선모체는 수정체 쪽으로 수축하기 때문에 얘가 수축하면 수정체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자, C가 늘어난다. C 홍채죠. 늘어난다, 이완된다는 얘기겠죠? 홍채는 바깥쪽으로 이완하기 때문에 그럼 동공이 커질 겁니다. 잠깐만, C가 늘어난다. 홍채가 늘어난다. 잠깐, C가 뭐였죠? C가 지금 홍채입니다. 홍채가 이완된다. 홍채가 늘어난다. 홍채가 커진다. 홍채가 커진다는 것은 잘못했네. 동공이 축소되겠네요. 동공의 크기가 축소, 작아져. 축소, 맞는 얘기예요. 축소된다, 작아진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16번 볼게요. 귀 나왔어요.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A는 적어줄게요. 고막. B는 귓속뼈. 몇 번째 적는 건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C는 반고리관이고요. D는 이거 전정기관일 겁니다. 그림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반고리관 밑에 있기 때문에 전정기관. E는 청각, 신경을 나타내고 있고요. F는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까지 적어놓고 내용 볼까요? 자, B는 귓속뼈 맞고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하는 역할 맞습니다. D는 전정기관 맞고요. 회전하는 자극, 이건 틀렸네요. 회전하는 자극은 반고리관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D급 볼게요. F는 달팽이관 맞죠? 이곳에 청각세포라고 해야 되겠죠? 청각세포가 분포한다. 기억만 맞아서 1번입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소리의 성립 경로입니다. 소리가 들어와요. 웨이도를 거치고 나서 맨 처음에 고막을 지나죠. 고막을 지나서 이 B는 뭐지? B는 귓속뼈 증폭을 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 거 두 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귓속뼈를 거치고서 달팽이관 지나고 청각신경으로 가니까 FE만 나오면 되겠는데요. FE. F 먼저 가고 E. 답은 5번입니다. 간단하네요. 미각과 후각 18번입니다. 미각, 후각, 피부 감각에 대한 학생 ABC입니다. 후각세포는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A는 맞습니다. 음식 맛을 느끼는데 후각은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자극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다. 그렇죠. A, C. 답은 4번. 자, 19번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A는 신경세포체겠죠. 신경세포체를 나타내고 있고 B는 가지돌기라고 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C는 축삭돌기라고 해서 축삭돌기죠. 자, 1번 볼게요. 자극의 전달은 A, B, C 순으로 간다. 신경세포체는 빼야죠. 가지돌기로부터 축삭돌기로 가기 때문에 A를 빼고 BC로 간다라고 돼야 되겠네요. 1번 틀렸고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맞죠? A는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날 거고 B는 가지돌기로 감각기관이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맞죠? 만약 이 뉴런이 운동 뉴런이라면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한다. 맞습니다. 얘가 운동 뉴런이라면 연합 뉴런부터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관, 팔 같은 거죠. 팔, 다리 이런 거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1번만 틀렸어요. 애매합니다. 이 1번에 A만 빼주면 되는 거죠. A가 들어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다음 20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중추신경에 속하는 A부터 B,
A, B의 특징을 나타냈어요. A, B는 간뇌, 소뇌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간뇌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게 소뇌가 되겠습니다. 중간뇌는 안구 담당이죠. 우리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중간뇌 반사의 중추가 되기도 합니다. A는 소뇌이다. 틀렸어요. 간뇌죠. B는 근육 운동을 조절한다. 소뇌가 근육 운동 조절합니다. 기억은 동공과 기억 어디 있어?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그렇죠? 안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4번 맞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표는 철수가 어두운 공포관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동공의 크기는 어두운 공포관. 줄 칠게요. 무서운 걸 아는 애입니다. 동공의 크기는 확장되겠죠. 무서우니까 긴장한 상태예요. 호흡 운동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소화는 이때 잘 안 돼요. 억제됩니다. 뭐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뭐 똥 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소화 운동은 억제돼가지고 갑자기 배가 안 아프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간은 커진다. 맞고요. 나는 촉진된다. 틀렸어요. 억제됩니다. 위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 그렇죠? 이게 어두운 공포관이 긴장하기 때문에 교감신경 활성화 맞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자율신경은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이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기량작용은 반대작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반대. 각각 반대로 일어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맞아요. 다음 22번 볼까요? 그러면 무릎 반사의 경로를 깔끔하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무릎 반사.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내 반사하고 다음에 연수 반사 그리고 척수 반사가 있습니다. 목 아랫부분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척수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무릎 반사와 재채기의 중추를 갖다 틀렸어요. 재채기의 중추는 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무릎 반사의 경로는 볼까요? 무릎을 꽝 때립니다. 이게 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선이 어디부터 가나? 자, 무릎에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다. 이렇게 연결돼서 맨 처음에 D네요. D 거친 다음에 거치고 C 다음에 F D, C, E네요. 이 F가 아니라 E. D, C, E. D, C, E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기억. 대뇌를 거치면 안 됩니다. A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대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뇌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죠. 틀렸습니다. 자, 호르몬 찾아보겠습니다. 23번. 호르몬과 신경계에 대한 설명. 호르몬은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립니다. 그럼 틀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호르몬의 작용 범위는 넓음, 신경계는 좁음. 이거 맞아요. 2번 정답이고. 자, 호르몬의 효과는 오래 지속되고 신경계는 일시적일 거고요. 반대로 됐죠? 다음에 호르몬의 전달 매체는 혈액이고 신경계는 뉴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로 돼 있죠. 자, 호르몬은 모든 세포, 특정 세포가 있어요. 특정. 표적 세포라고 부릅니다. 표적 세포에 작용하는 거고 이건 틀렸습니다. 자, 한 방향으로 신호 전달한다. 이거는 신경계에 대해서 맞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작용 범위, 호르몬 넓음, 신경계는 좁음. 2번입니다. 24번 볼게요. 호르몬의 이름과 기능을 옳게 짝지은 거.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생장 호르몬은 생장하죠. 생장. 크게 만듭니다. 자, 성장. 사람을 크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에스트로겐은 남자의 2차. 틀렸어요.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2차 성징 발현하게 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렇죠. 갑상샘에 전달되겠죠.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항이뇨 호르몬.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야죠. 그래야 이뇨작용이 잘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4번 정답입니다. 다음 25번. 자, 그림 간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에 시간에 따른 혈중 농도, 기억과 내연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탄수화물을 섭취했더니 뭔가 농도가 뒤지게 엄청 기억의 농도입니다.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나와야 되지? 탄수화물 먹었을 때 인슐린 나와야죠. 그래서 혈당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반대는 글루카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있었는데 B가 됐다. 뭐로 작용했더니 글루카곤이죠.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의
결합을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기억은 혈당을 낮춘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죠. A는 글리코젠이다? 아닙니다. A는 맞네요. A는 글리코젠이고 B는 포도당. 니은 맞습니다. 다음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다? 높죠. 처음에 높다가 T1. 여기에 혈당이 엄청나게 높다가 인슐린이 들어와서 혈당이 내려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디귿은 틀려서 3번 기억 니은입니다. 26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수분량이 적을 때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 몸속에 수분량이 적을 때 뭐의 분비 증가?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겠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의 나에서 이 콩팥이죠.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가 촉진되겠죠. 그래서 오줌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의 수분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다. 간은 에피네프린 아닙니다.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간은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됩니다. 이번 정답. 나는 간 아니고 콩팥, 다는 감소 아니고 촉진, 라는 증가 아니고 감소이기 때문에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